안녕하세요. 국화소리 카페 강창학입니다. 오늘은 석부작의 수염 뿌리를 피하는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우리 이 소국 분재를 기르시는 동호인들은 분재수와 돌과 화분과 제3자의 조화를 잘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재수 수형을 잘 다듬으려고 연구를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하고 또 좋은 돌을 구하려고 수석 탐방을 자주 합니다. 그리고 좋은 화분을 구하려고 수소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 돌 위에 드리워지는 뿌리의 디자인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무시하시든지.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여기에서 남들이 하지 않는 부분, 남들이 무시하는 부분,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더 잘하면 좋은 작품이 나오리라고 여겨져서 오늘 여기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강의는 한 15분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먼저 삽목부터 말씀드리면 분양작 삽목은 주로 2월 하순이나 3월 초순에 삽목합니다. 그래서 이 봄에 하는 삽목은 뿌리가 자라고 또 다듬고 할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어서 거의 다 수염 뿌리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봄 삽목묘는 당연히 석부작에는 사용하기가 좀 거북해서 대개 다 분양작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작 삽목은 봄에 한다 이렇게 이제 상의로 되어 있죠. 석부작 모종은 작품을 만들기 전년도 가을에 대개 9월경에 삽목을 해서 좋은 뿌리만 골라내어서 겨울 동안 뿌리 만들기를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가지 삽목묘 뿌리의 양상을 몇 가지 모델을 제가 소개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삽목 후 3, 4주면 대다수가 뿌리가 내립니다. 삽목묘는 대다수가 이렇게 탑수룩한 수염 뿌리입니다. 그래서 석부작 경우로는 이런 수염 뿌리가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양작은 모두 흙에 묻히기 때문에 수염 뿌리는 분양작 모종으로 사용하면 좋습니다. 아래의 모종은 그림과 같이 이 근건부 뿌리 뭉치라 그러죠. 캘리수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것이 길게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서 수염 뿌리가 많이 발생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돌의 안침 자리가 너무 많이 길게 비스듬히 누워 있어서 가히 돌에 올려놓으면 보기 좋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처음부터 석부작으로 선택하지 말고 분양작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 모종은 그림과 같이 근건부가 뿌리 뭉치가 수직으로 길게 아래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여기서 무수히 수염 뿌리가 나타납니다. 발생을 하죠. 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분재수의 안침 자리가 없습니다. 물론 다듬으면 되지만은 그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이것도 이제 분양작용으로 사용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은 안 되는 것은 분양작으로 사용하라 하니까 얼핏 들으면 분양작이 석부작보다 못하다는 뜻으로 들릴지는 몰라도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의 주제는 석부작 뿌리의 디자인이라는 주제이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뿌리는 근건부가 짧습니다. 그래서 수염 뿌리가 날 공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분재수의 안침이 안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뿌리를 석부작의 기초 모종으로 이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모종은 이러한 모종은 다듬으면 되지만은 다듬으면 많이 손실되고 과반수 이상은 못 쓰게 됩니다. 못 쓰게 되고 그것보다 더 가위 작업을 했기 때문에 몸살을 하는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예 사용하지 않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좋은 모종을 골라서 이제 석부작 모종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뿌리 만들기라는데 초보자를 위해서 아주 옛날 하는 것부터 초보자 이해를 위해서 이렇게 옛날에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이 그림을 많이 봤지만 아주 무시하시는데 지나가는데 내용을 알아보면 들어오신 김에 들어보면 이 속에 심오한 뜻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알면 그 다음에는 쉽습니다. 사호 화분에다가 사호 포트죠. 돌을 높이가 7 내지 10cm 되는 돌을 세웁니다. 세워서 포트의 높이와 돌 끝 높이가 비등하게 언저리에서 비등하게, 만약에 너무 내려오면 좋지 않으니까 너무 작은 돌일 때는 밑에 흙을 받쳐 조금 올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앞에서 만드는 선택된 좋은 모종이 있죠. 돌 위에 점토나 생명토를 한 점 얹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 앞에서 선택된 모종을 이렇게 돌 위에 올려 놓습니다. 올려서 뿌리를 활짝 펼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좋은 뿌리는 3, 4개 정도는 재배자 앞으로 배분해서 관상용으로 다듬습니다. 나머지는 뒤로 배분해서 기본 생명용으로 기릅니다. 이때부터 분재선은 앞뒤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석부작의 뿌리 디자인은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이것을 무시하고는 디자인 좋은 것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이건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무시했지만은 이 속에는 심오한 뜻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돌이 많고 이래서 돌을 썼는데 요사이는 이런 규격의 돌을 수십 개 구하기가 힘이 듭니다. 전부 다 건설 현장으로 가고, 그래서 요사이는 이제 다른 방향으로 합니다. 같은 뜻이지만은 4호 포트에다가 흙을 채우고 3호 포트를 밑면을 잘라내고 거꾸로 세웠습니다. 꼭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도구는 아무 재료를 쓰든지 간에 이러한 뜻을, 원리를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속에다가 음료수병, 바카스병이죠, 또는 강목이나 이렇게 세우고 모종의 뿌리를 펼쳐줍니다. 펼치도 마찬가지로 좋은 뿌리는 재배자 앞으로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종 밑둥에 음료수병이나 강목으로서 받쳐줘야 좋습니다. 받쳐주지 않으면 밑둥에 안침자리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건부가 밑으로 길게 내려갑니다. 길게 내려가니까 음료수병이나 어떤 강목으로 반드시 받쳐줘라. 그냥 심으면 안점자리가 형성되지 않고 근건부가 길게 내려가니까 못쓰는 모종이 된다. 이런 거죠. 상당히 중요한 문제죠. 그냥 맹목적으로 바카스병이나 강목을 받치는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점자리를 만치려고 하는 겁니다. 근건부를 짧게 하려면 그 다음에 이 뿌리목에서 일단 받친 다음에 이 뿌리목에서 배양토를 1cm 정도 두께로 덮어줍니다. 그렇게 하면 근건부가 짧아서 수염뿌리도 안 나오고 안점자리도 좋아집니다. 만약 여기서 1cm 정도 두께로 배양토를 덮지 않고 3cm, 4cm로 덮는다고 가정하면 물론 분재수는 잘 살죠. 그렇지만 근건부가 길어져서 수염뿌리가 아주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안점자리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니까 다시 썸마리 요약을 하게 된다면, 분재수 밑에 반드시 어떤 재료든지 음료수병이나 강목 어떤 재료든지 받쳐줘야 안전자리가 좋게 되고 근건부가 길지를 않는다. 두 번째는 뿌리목에 흙을 1cm 정도 두께로만 채워라. 그래야 안전자리도 좋고 수염뿌리가 생기지 않는다. 세 번째는 이 2cm, 3cm 흙을 더 두텁게 하면 수염뿌리가 많이 생겨서 좋지 않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림이 그냥 이렇게 받친 거 아닙니다.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포토 2개의 높이죠. 포토의 2개의 높이인데, 위로는 이제
평소에는 위로 물을 주다가 뿌리가 이제 활착이 된 것 같으면 위로는 건조하지 않을 정도만 주고 아래로 물과 비료를 줍니다. 그러면 푼제스 밑둥이 여기 있죠. 여기서부터 물을 따라서 비료를 따라서 아래로 급속히 길게 자라내립니다. 포토 한 개 가지고 하는 것과 두 개의 높이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 포토 작업이 끝나면 이게 연결 트레이 담아서 이제 관리를 하는데, 시설이 없거나 몇 폭이 안 되시는 분은 거실 창가에서 옛날 강의 들으셨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하우스에서 양이 많으면 하우스에서 해야죠. 하우스에서 할 때는 땅에서 조금 띄어 올려서 선반에 연결 트레이를 해서 공기 온도를 조정해야 합니다. 내부 기온을 야간 온도가 10도 내지 12도씨로 저온 재배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잘 자라고 전조 처리를 하지 않아도 버들러 오지 않고 경제적입니다. 야간 온도가 12도씨입니다. 여기서 이제 상기할 것은 지상부가 무럭무럭 자라야 대상성으로 뿌리가 길게 자라내립니다. 웃자람을 들여서 지상부를 정지시켜 놓으면 뿌리도 발육이 정지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10도씨 저온 재배를 하면서 이것을 키웁니다. 이것을 길러서 자르고 이렇게 2월 하순까지 저온 재배를 하면서 4단계로 손나받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3월 중순이나 4월 달에 뿌리를 털어서 보면, 이렇게 우리가 공들여서 만들어 놓은 것은 이게 근간이 아니고 근건부가 짧습니다. 그리고 수염 뿌리가 없습니다. 대다수가 공들여 만든 건 수염 뿌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앉은 자리도 아주 반듯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길이가 대개 다 30cm 이상이 되고, 뿌리가 많은 것이 아니고 필요한 만큼의 뿌리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용하는데, 이것보다도 조금 더 욕심이 생겨서 뿌리를 좀 더 길게 만들 수 없을까 있죠.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과 같이 원통 뿌리 만들기를 합니다. 원통 뿌리 원리는 같습니다. 포토 2개의 높이로 했었는데, 그보다 더 높게 이 원통을 30cm 길이로 한다. 뿌리가 길러 내릴 여유를 더 준다. 요것만 다르고 다 똑같습니다. 이 원통은 PVC 파이프를 쓰시는 분도 있고, 농업 관수용으로 쓰는 호스를 쓰시는 분도 있고, 남쪽 지방에서는 대나무 원통을 쓰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든지 같습니다. 목적은 길게 내리자, 그것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얘기하자면, 그 속에 넣는 음료수 병이나 무슨 이런 강목이나 또는 이 배수구 막이나 무엇이든지 푼제수 밑둥에 받쳐 줘야 앉음자리가 좋게 된다. 이런 얘기죠. 두 번째는 여기서 흙을 채울 때 밑둥에서 1cm 정도의 두께만 채워라. 그래야 근건부가 길지 않아서 수염 뿌리가 많이 생기지 않는다. 이러한 것이죠. 세 번째는 이거 없이, 이런 거 받침 없이 그냥 심는 분이 있습니다. 그냥 심으면 지 마음대로 자랍니다. 마음대로 자라니까 근건부가 길더라고 뿌리도 마음대로 해서 수염 뿌리가 많이 생깁니다. 그렇게 하면 못 쓰는 것이 되면 아무리 뿌리가 많고 이렇게 좋아도 석부장용으로서는 못 쓰는 폐묘입니다.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뿌리가 이렇게 나오는데, 3월 중순에 원통을 제치고 뿌리를 털고 물로 씻어 봤습니다. 이것은 원통 안에다가 밑에 강목이나 이런 걸 받치지 않고 그냥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커내려온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마음대로 커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수염 뿌리죠. 또 이것은 흙을 밑바닥에서 너무 높게, 너무 두텁게 했기 때문에 근건부가 이렇게 광범위하게 돼서 실뿌리가, 털뿌리가 수염뿌리로 해서 많이 내려왔습니다. 이것도 이제 돌 위에 올려놓기는 좀 좋지 않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모델입니다. 이것은
강목 밑둥에서 1cm 정도로 흙을 덮은 폭이입니다. 그리고 근검부가 얇아서 수염뿌리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높이 라인에서 몇 개의 확실한 근검만 발견되고, 그래서 이것은 석부장용으로서의 우량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4월 중순경에 강목 위에 올립니다. 이때도 다 되어 있는 것이지만 한 번 더 잘 봐서 좋은 것은 재배자 앞으로 나머지는 안 보이는 것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 강목 위에 노출된 것이 바로 돌 위에 노출될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다듬습니다. 잔가지, 털뿌리, 흙에 밑에 아래 흙에 도착하지 않는 잔뿌리 다 제거해 버립니다. 깨끗하게 합니다. 흙 속에 묻힐 부분은 다듬지도 말고 흙을 털지도 말고 그냥 거의 갖다 놓고 흙을 덮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1주 정도 그늘에서 보관하다가 이 뿌리가 활착하게 되면 직사광선에 서서히 노출시켜서 이 근간을 목질화하여서 줄기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아랫부분이 뿌리가 좀 미약하다고 생각되는 포기는 비닐로 이렇게 임시 보호 덮개를 만들고 맑은 모래를 채우고 2주 정도 다시 보호합니다. 다 되었다 싶을 때 이 보호 덮개를 빼냅니다. 빼내고 속에 있는 모래를 털지 말고 그대로 둡니다. 그대로 두고 물을 줄 때마다 조금씩 자연적으로 흘러내리도록 시간 여유를 줍니다. 이것이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이것은 겨울 동안 준비된 뿌리를 앞에서와 같이 강목에 올릴 수도 있고, 빠른 것은 이 사진과 같이 4월달에 돌에 올릴 수도 있다는 예제로 필자가 이렇게 앞으로 3줄기를 빼어 봤습니다. 나머지는 뒤로 뺐죠. 앞에 것은 관상용 줄기, 뿌리 줄기입니다. 뒤에 것은 생육용 뿌리입니다. 이와 같이 수염 뿌리를 피하려고 필자가 2009년도에 재배한 석부작 뿌리의 모델입니다. 4월달에 강목에 올려서 이제 근간을 줄기화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6월 말경에 이렇게 돌에 올렸습니다. 이렇게 겨울 동안 만든 뿌리를 재배자의 요령과 안목대로 뿌리 줄기를 돌 위에서 사방으로 자유분방하게 펼쳐서 연출하신다면 석부작의 수염 뿌리를 면할 수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국화소리 카페 강창학이었습니다.